네, 안녕하세요. 동포세계 김용필입니다. 네, 오늘은 3월 19일인데요. 이 시간은 부당해고와 관련돼서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뭐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억울하게 뭐 일자리에서 그냥 그만둬라 뭐 이런 얘기로 통지서를 받을 수도 있고 좀 일을 또 회사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하겠다 뭐 이런 생각을 들 수가 있습니다. 뭐 그렇게 될 경우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느냐 뭐 이렇게 좀 망설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 있으면은 저한테 또 이렇게 문의해 주시면은 나름대로 또 상세하게 안내를 해드리고 또 도움을 드릴 수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이 부당해고와 관련돼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최근에 한 동포분이 저한테 이 상담차 전화를 해 주신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지방에서 일을 하셨어요. 원래는 이 가까운 서울 구로구에 살고 계시다가 거기에 일자리가 있다고 해가지고 아마 동료 몇 분하고 함께 그 지방 먼 곳까지 갔던 것 같습니다. 보니까 뭐 건설 자재, 골조인가요? 이런 거를 좀 만드는, 제조하는 회사였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가서 일을 했는데 한 5개월쯤 돼서 일을 하니까 회사에서 일을 그만두라. 예? 지금 회사가 너무 어려워서 당신 월급 주기도 어렵다. 그러니까 그만두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뭐 어떻게 뭐 그냥 이렇게 가방을 짐을 싸가지고 다시 서울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들하고 상담을 해보니까 뭐 거기에 일단 직원이 한 100명 정도 일하는 사람들이 근데 한 50% 가까이가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을 그렇게 많이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 체류자들을 그렇게 쓰면서 우리 보고 뭐 그만두라고. 이분들은 재외동포 체류 자격이고 또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체류 자격인데 이 사람들이 이런 이렇게 일을 그만두라니까 이렇게 밀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나오고 나서 보니까 좀 억울하다 싶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이게 혹시 부당해고에 해당되느냐 뭐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물어봤죠. 근로계약서를 좀 체결을 했냐? 네, 체결을 했다. 그래서 사인을 한 거로 기억이 한다. 그럼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게 있냐? 하니까 그 체결한 그 근로계약서를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근로계약이 체결했는지 뭐 그것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어쨌든 뭐그 문제도 있었고. 그러면 그 회사의 뭐 주소 명함이라든가 뭐 이런 걸 갖고 있냐? 그러니까 이 전화번호, 그 회사 대표님의 이제 전화번호, 핸드폰 번호겠죠? 이것만 이렇게 알고 있다. 뭐 그리고 뭐 이렇게 해서 그 전화번호만 알고 있는데 그래도 해결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봤고. 그래도 언제쯤 됐냐 하니까 한 3개월이 조금 지난 그런 시점이었어요. 저한테 전화를 할 때. 그래서 좀 시간상으로 이렇게 볼 때도 너무 좀 그러니까 늦은 감이 있다. 좀 이렇게 좀 부당해고라든가 어떤 임금체불 문제라든가 뭐 이런 게 발생을 하게 되면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바로바로 알아봐야 됩니다. 바로바로 알아보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적극성을 보여야 이게 되고 그리고 좀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증거기로 뭐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어쨌든 우리는 동포분들 뭐 일하시면 참 마음들이 착하시니까요. 일을 하러 오라 그러면 일하러 가고 그만두라 하면 그만두고 또 뭐 그냥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뭔가 잘못있으면은 막 좀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도 해야 되고 그래서 어떤 권익을 스스로 찾아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좀 그런 부분도 좀 소극적인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늦은 후에 어디서 또 이렇게 듣고선 이거는 뭐 부당해고에 해당된다 뭐 한다 이렇게 얘기 듣고 그제서야 이렇게 이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오늘은 이 부당해고와 관련돼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되는 그런 거, 부당해고란 무엇이고 또 이 노동위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 그리고 전화번호만 알면은 구제받을 수가 있겠는가? 또 부당해고를 신고를 하려면은 또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가? 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차근차근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의 김용필의 동포세계 유튜브 방송 여러분들 많이 또 사랑해 주시고요. 저희 또 후원 광고 협찬 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또 이해를 해주시고 또 함께 또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야, 그리고 저희 또 방송 꾸준히 이렇게 또 후원을 해주고 있는 세움병원, 네, 관절 척추 전문 병원이죠.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저희 협력병원이니까요. 이용하신 분들은 또 잘 이용해 주시고, 그리고 이 치과병원, 네, 대림역 이 9번 출구, 예, 그 9번 출구하면 큰 빌딩인데 거기에 이 4번 4층, 네, 4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하나은행이 있는 건물 4층입니다. 엠플란트 치과병원. 네, 전화번호도 나와 있으니까요. 저 유튜브 방송을 보고 이렇게 왔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친절하게 또 치과 또 진료를 받을 수 있으라 생각합니다. 네, 뭐 여러분들의 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당해고 뭐냐? 일단은 근로기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정당한 이유가 없이 그러니까 해고를 하거나 해고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를 부당해고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진행하는 경우, 네, 이런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된다. 자, 부당해고 기준 한번 다시 볼까요?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정당한 이유, 근로자의 심각한 업무 태만이 있냐, 회사의 경영상의 긴급한 필요, 경제적으로 뭐 악화됐다라든가 어떤 합리적이고 공정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가 되는데 그런 게 없다고 하면 부당해고에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해고를 할 경우에는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를 해야 된다.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를 하거나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을 해야 된다. 30일 전에. 이걸 또 잘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부당해고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거죠. 자, 부당해고를 당했을 때 대처 방법. 먼저 증거 수집을 해야 됩니다. 해고 통지서, 이메일, 문자, 메시지 등 관련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또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노동위원회라는 게 있죠. 네,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3개월이라는 게 해고일로부터 이 3개월이라는 것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법적 조치, 필요시 변호사를 통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노동위원회의 결정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민사소송을 하게 되면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부당해고는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네, 요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소극적이면 안 됩니다. 이 부당해고 당했어요. 그러니까 나 좀 구제해 주세요. 이 정도는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증거 수집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회사 측에서 그런 거 부당해고라는 거를 이의제기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노동위원회라는 곳이 있는데 노동위원회, 여러분들이 지금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할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위원회, 근로자와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이나 분쟁을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설립된 기관이다. 그래서 중앙노동위원회라는 곳이 있고 또 지방노동위원회가 있다. 네. 자, 노동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냐? 부당해고를 구제를 한다. 자, 그리고 차별시정, 그 다음에 단체 교섭 및 단체 협약 지원을 한다. 쟁의 조정을 한다. 기타 구제와 시정을 한다. 네. 그러니까 노동위원회라는 거는 직장 생활을 할 때 이 사업장과 노동자 간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이 조정자 역할을 하는 곳이 노동위원회다. 뭐 이번에 부당해고 구제니까요.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구제를 요청하면은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해고가 부당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가 있다. 네, 이런 내용이죠. 자, 노동위원회는 어디에 있냐? 중앙노동위원회는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도 422번지 정부 세종청사에 위치해 있다. 여러분 세종시 알죠? 네, 거기에 있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물레로 20길 56 여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물레역 1번 출구에서 도보로 약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그리고 각 지역별로도 지방노동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뭐 이렇게 알아두시면은 여러분이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여러분들 많이 궁금하죠? 핸드폰이나 일반 전화번호만 알아도 부당해고 신고할 수가 있나요? 네, 핸드폰이나 일반 전화번호만으로는 부당해고 신고를 하기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 부당해고를 신고하거나 구제를 요청하려면은 해고와 관련된 구체적인 증거 자료가 필요하다. 자, 해고 사유를 담은 서면 통지가 필요하다. 만약에 이 서면 통지가 없다. 그런데도 해고당했다. 그러면 오히려 더 구제 신청에 유리할 수가 있다. 네, 이걸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네.
해고 통지서조차 하지 않고 해고를 당했다. 그럼 더 유리하다는 거죠. 노동자 입장에서는, 해고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근로계약서를 봐야 됩니다. 고용조건을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앞서 제가 상담했던 분도 근로계약서 사인을 한 것 같은데 근로계약서를 본인이 갖고 있지 않아요. 어떤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했는지 모르죠. 그래서 이분이 한 5개월 정도 일을 하다가 그만뒀다고 하는데, 만약에 근로계약서상에 5개월까지만 일하도록 이렇게 근로계약이 됐다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죠. 네, 그런 상황. 그리고 급여 명세서나 근무기록, 거기서 정말 이 근무를 했냐 이런 거겠죠. 또 해고와 관련된 문자, 이메일, 네, 통화 내용, 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핸드폰이나 일반 전화번호만 알아도 부당해고가 신고할 수 있냐? 물론 이런 충분한 이 자료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마 노동위원회나 고용노동부에 이렇게 문의를 하실 경우에 아마 뭐 이런 것들을 알려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준비해 갖고 오면은 거기에 따라서 구제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겠죠. 고용노동부 상담전화 이 국번 없이 1350, 네, 여기도 좀 알아두셨다가 여러분들이 상담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렇게 하는데, 뭐 어쨌든 뭐 부당해고 신고에 필요한 뭐 서류들, 뭐 부가적 증거, 뭐 기타 증거, 이건 앞서 제가 설명했던 그런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이 상담을 받으셨던 분, 네, 뭐 50대 후반, 60대 초, 뭐 재외동포 체류 자격으로 있는 중국 동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뿐만 아니라 같이 일을 해갔던 한 두 분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같이 일을 하고 5개월만 일을 하고 있다가 이렇게 그만두고 나왔다. 근데 보니까 한 100명 정도 일을 하고 있는데, 나 50%는 이 불법 체류 외국인 근로자를 쓰고 있고, 그래서 본인들은 합법으로 있는데 왜 우리를 그만두게 하냐, 뭐 이렇게 좀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참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이 한국에 특히 지방 같은 경우 이렇게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동포분들이 일자리를 이렇게 불법체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차지하고 있어서 취업 활동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뭐 그런 상황들이 많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뭐 정말 이런 경우에 그 고용주를 뭐 불법 고용한 걸로 뭐 신고까지 하면은 그 사업장도 큰 타격을 입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분들이 너무 착하셔서 그런지 뭐 그런 제기를 안 하시고 그만두라고 하니까 에이 기분 나빠 하고 그냥 짐 싸들고 그냥 올라오신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거 잘 기억해 두셨다가 다시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은 네, 이렇게 대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뭐 여러분들이 일을 하시면서 뭐 임금체불, 뭐 부당해고, 또 산업재해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또 저한테 뭐 상담을 의뢰하면은 뭐 주변에 저도 뭐 공인 노무사라든가 뭐 이런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 또 이렇게 있으니까 뭐 연계해서 또 실질적으로 도움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많은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문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포세심 대표 변국장 김용필이었습니다.